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감정평가의 방식이죠. 저번 주에 감정평가 방식 어디까지 하셨죠? 비교 방식 비교 방식? 네. 책 요약집 잘 나왔죠? 아, 요거 한다고 머리 터진 줄 알았습니다. 원래 요약집이요, 개론이 좀 두껍네요. 왜 두껍냐면은 안에 보면은 그 기출 지문, 자주 출제되는 기출 지문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거 빼면은 120페이지밖에 안 돼요. 뭐 120페이지만 공부하면 되지 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그 기출 지문은 진짜 우리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뭐 프린트로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안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서 그걸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좀 좋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걸로 강의합니다. 예, 요걸로 강의 한 7주 정도 되면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계산 문제 특강이 있습니다. 예, 중간에 6월 6일 날 빨간 날입니다. 예, 그날 뭐 일이신 분은 뭐 이제 빨간 날인데 6월 6일 그날 주에 합방으로 해서 계산 문제 특강을 할 겁니다. 그 여러분 계산 문제 저희들이 옛날에 강남에서 강의할 때 뭐 하루에 8만 원 받고 뭐 강의했는데, 요즘 뭐 특강을 해도 안 들을 거고 그래서 그날 이제 무료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프린트는 모르겠어. 프린트는 이제 강의료는 무료고, 프린트가 한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시험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계산문제 특강 뭐 한 데서 하지만 모의고사든 뭐든 다 거기서 출제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교사 가운데 우리 강의하는 선생 가운데 이제 뭐 경찰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받은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예? 예? 두 사람, 중개사법하고 저하고. 왜 그러냐, 문제를 너무 잘 찍어서. 옛날에 중개사법 1번부터 34번까지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조사를 받았고, 저희들도 늘 조사를 받아요. 근데 그 뭐 어쩔 수 없어. 너무 잘 찍어도 문제고. 합격만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5, 6월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5, 6월 강의부터는 좀 이제 시험에 좀 약간 근접 더한 좀 압축을 시켜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이제 문제도 좀 약간 더 뭐 3, 4월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5, 6월은 더 우리가 박스 형태 문제, 요즘은 이제 좀 출제가 박스 형태로 바뀌거든요. 이제 종합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를 좀 많이 한번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저번 달에 시험을 치셔서 30점 나오면 이제 잘 나온 겁니다. 찍어서 말고 풀어서. 1차든 2차든, 왜냐면 지금 당연하죠. 예? 그래서 30점 나오면 잘 나온 거고요. 그래서 매월 10점씩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7월 달은 몇 점? 예? 7월 60점이잖아요. 합격이죠. 60점 정도 나오면 합격권에 완전 들어간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작년에 보니까 뭐 7월 달 30점 마시면도 나중에 최종 합격하더라고요. 예? 야간반에 있어요. 합격하시면. 또 우리 회장님도 저 야간반에서 회장님 작년 합격자, 그분도 이제 야간 공부할 시간 없는데 찍어주는 것만 했대요.
뭐 합격하는 건 그거 별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가서 커피 한 잔 주면서 이거 나옵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 안 나오면 버리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들은 강의하면서 늘, 안 그래도 어제 그저께 계속 묻는 게 5, 6월 심화 이제 들어가니까 오늘 우리 저들 마지막 강의인데 이제 많이 묻는 게 5, 6월 강의를 이제 뭐 질문 많이 해요. 뭐 동영상 이런 데 보면은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안 들으려면은 일요 강의를 그때 놀러 가든지 가장 중요한 강의를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놀 때는 일요일 때 놀아야 돼, 원래. 11월, 12월, 1월 놀고 공부를 진짜 3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11월부터 너무 진을 빼. 진짜 공부할 때 놀러 가. 언제 놀러 간줘서 7, 8월 달. 5, 6월은 꽃 때문에 또 놀러 다니시고 7, 8월은 휴가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그래도 걱정은 없는데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많이 공부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거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들이 이제 옛날 제가 1999년도 EBS 강의할 때 처음으로 그때 당시 EBS 처음 할 때 문제 우리 이종 박사 그때 같이 첫 강의를 했는데 EBS 방송 처음 EBS 할 때 그때 저들이 대학 교수들한테 부탁을 했어. 나는 우리 뭐 동료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그때 문제집 만졌어요. 강의하면서. 여기서 다 내. 그래서 그때 당시엔 날렸어. EBS 문제집 보면 떨어진다는데 다 그때 출제를 했어요. 부탁했지. 그리고 그때 문제는 대학 교수도 출제했기 때문에 거의 뭐 적중률 거의 100%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해서 알게 돼서요. 이제 문제는 바이블은 우리 교재의 바이블입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제 문제집 갖고 출제를 해요. 항상 기준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특강 보면 문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숫자만 바꾸든 뭐를 바꾸든. 그래서 작년도 그랬지만 요거 나오면 왜 요게 나오냐 얘기해 주지. 지문 요게 정답 하면은 그걸 찍어 들어가야지. 작년도 찍어줬잖아. 지문 여기 나오면 이런 게 정답. 왜? 대학교 출제용 교수들 교재를 우리는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대학교 교재에서 출제하잖아요. 요거 나오면 요게 질문 정답 딱 근데 시중 문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시험에 나올 거 공부해야 되는데 동영상은 그걸 강의 안 해요. 왜? 쉽게만 해. 여러분에게 돈을 들여야 되니까 시험에 나올 거 강의 안 한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항상 공부할 때. 그래서 동영상 요즘 저들이 나중 돼서 동영상 듣다가 오신 분들 많아. 왜? 3, 4년들 뭐해? 시험 안 올 것만 강의하는데. 작년 난리였죠? 네?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어떻게 출제, 2차도 얘기해 주죠. 어떻게 출제되는데 지금 동영상 우리 평가를 하잖아요. 아니 평가하는 게 있어요. 외부 이제 대학교 교수들 평가인데 저들도 평가합니다. 근데 요건 무슨 뭐 두 글자 암기야. 요거는 쫙쫙 찍는. 작년 시험에서 원래 큰일 나겠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많이 떨어지겠다. 그래서 작년에 16,000명 합격했죠. 올해도 보니까 평가 0 보니까 너무 욕 아닌 것 같아.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너무 암기식으로 강해. 2차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지금 걱정 많이 돼. 다른 기관에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의뢰를 봐서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왜 저도 한양대에서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 12년 강의했죠. 한양대에서. 그래서 평가 딱 오는데 이거 보거든요. 우린 전공 아니다 보면 요게 강의인지 들은 풍을 있잖아. 딱 보는데 요건 아니다. 예. C 등급 하면 요건 아니야. A, B, C 뭐 이렇게 평가를 쫙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래서 걱정 많이 해야 돼요. 작년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차는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 너무 그 경향 아닌 걸로 공부를 강의하더라. 1차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1차는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닌데 여러분 공부할 때 좀 약간 신경 쓰시고요.
5, 6월 강의는 좀 빠지시지 마세요. 놀러 가더라도요, 5월 말에 가시든지, 있죠? 4, 5, 6일 가든지. 자, 마지막 놀 기회는 4일, 5일, 6일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비교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계산 문제로 2문제 출제했었죠? 비교 방식. 자, 여러분 교재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냐. 작년 시험에도요, 꼭 보면은 이 가격의 산명성 중에 요 개념, 성립 근거를 꼭 작년에는 수익성을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성립 근거를 한번 잘 보시고 이 시장성의 원리의 근거에서 나타난 방식이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자, 이 비교 방식에서 이제 우선은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요걸 준용하죠. 그러니까 준용해서 그대로 우리 또 적용하는 게 임대 사례 비교법.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임대 사례 비교법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걸 출제한다는 얘기죠? 거래 사례 비교법을 출제하죠. 준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하죠? 비준 가액.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를 비준 임대료. 그럼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라고도 하죠. 여러분이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이제 출제위원들이 임대료로 통일을 하는데 요즘 임료로 많이 여러분 뭐 민법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 우선은 비준 가액 비준 임대료인데 28회죠. 28회 시험에는 뭐 3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작년에 29회니까 2년 전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뭐죠? 비준 임대료, 비준 임료가 이제 찾아내면 되고.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비준 가액은 작년에 계산 문제를 요걸 출제했죠. 계산 문제, 비준 가액,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 두 문제를 출제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교재 개념은 28회 시험에 또 출제했습니다. 자, 평가 대상 물건을 줄여서 대상 물건이라고 합니다.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그럼 거래 사례와 비교하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반드시 지문 속에 뭐 나오겠어요? 거래 사례의 가액이 나오겠죠. 얼마? 예? 요 금액은 꼭 출제를 하잖아요. 얼마? 그럼 이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 현재 상황에 맞게 뭘 한다? 사정, 보정. 자, 사정, 보정, 그리고 시정, 수정. 여러분 교재 보시면 수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이 들어가거든요.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한다. 자, 이때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요거죠. 등을 빼고 요것은 지역 요인 비교, 그리고 또 뭐죠? 개별 요인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면은 구한다. 얘기죠. 등 같은 건 왜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다른 경우는 면적도 비교했는데 작년에 면적까지 비교하는 걸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회 시험에는 또 26회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그럼 정답은 뭐다? 사정, 보정.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369페이지 그 박스의 수식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37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 사례 수집 및 선택 기준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 거래 사례의 수집 또는 선택 기준 몇 개를 읽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요걸 알아야 비중 가액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시험에는 뭐를 출제하는 거죠? 거래 사례 수집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요걸 알아야 비중 가액을 구하기 때문에 출제 우리가 또 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가 사정 보정의 가능성. 요거 첫 번째 요거죠. 사정 보정의 가능성. 자, 이러면 사정 보정이라는 건 뭐죠? 자, 사정 보정은 이 수집된 거래 사례에 뭐 이민을 간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어 있거나 또는 시장에 정통하지 못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 이 사정이 없었을 때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사정 보정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사정 보정을 하는데 이런 게 있죠. 자, 정상적인 시장의 가치보다 비싸게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감액을 하겠죠.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도 있고, 또 여러분이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싸게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어요. 그럼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돼? 증액을 하겠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고가 거래일 때는 뭐다? 감액. 저가 거래일 때는 뭐? 증액.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뭐 두 개인데, 문제는 그러면은 사정 보정치가 얼마냐 얘기죠. 여러분 28회 시험에 출제 또 했었죠. 2년 전에. 사정 보정하는 값 어떻게 보정을 하냐. 그래서 분모는 뭐다? 분모는 사례, 분자는 뭐다? 대사. 그래서 요걸 또 시험에 내면은 또 분모 분자를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면요, 시험장에 가서 적으세요. 네? 책상 적지 말고 어디 네? 분모 사 된 것이 심지어 받자마자 적어 놓으세요. 아예 여기 너무 막 헷갈린가 봐. 분모 분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은 기준이 몇 퍼센트? 100%. 100%가 근데 이게 뭐가 나온다? 알파가 나오거든요. 이 알파가 뭐다? 사정 보정률. 뭐 10%, 20% 나와요. 문제에서. 이게 바로 사정 보정률이야. 사정 보정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고가, 정상적인 시장 가치에 비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다? 플러스. 그리고 또 저가, 가격이 싸다.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다? 마이너스. 요것만 잘 확인하면 돼. 고가일 때는 플러스,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따 좀 배우시겠지만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 사례로 수집을 합니다.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시간 오늘 배울 거거든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다 감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하면은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 요걸 하나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해서 우리가 보는데, 자, 370 우리가 1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문제가 나오죠. 대지 면적 800제곱미터의 나지를 8억 6천만 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것은 인근 유사 규모의 표준 획지보다 뭐다? 고가죠. 매매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표준 획지 가치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조사했다. 사정 보정치는 얼마냐? 그럼 이런 걸 구하려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8억 얼마? 8억 6천만. 이거 고가죠. 지금 이게 고가예요.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게 뭐를 해야 돼? 사정 보정을 했어요. 그럼 사정 보정을 했더니 얼마 나온다? 우리는 제곱미터당 얼마? 인근 표준 획지가 얼마? 100만 원. 얼마? 800 제곱미터. 그래서 800 제곱미터 곱하기 얼마? 100만 원. 그럼 이게 얼마죠? 100만 원에 8억이죠. 8억이야, 8억.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사정 보정치는 얼마? 지금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사정 보정치는 양변을 얼마로 나눠주면 돼? 8억 6천만 원을 양변을 나눠주면 돼. 요게 구하고자 하는 답. 구하고자 하는 답. 그래서 정답은 372페이지 0.930이 나옵니다. 8억 전자계산기장에 뚫어야죠. 8억 딱 누르고 8억 6천 나누기 8억 6천 해주면 0.930이 이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왜 이걸 틀릴까 이제. 네. 자, 요건데 2년 전에 여기 나왔거든요. 2년 전 더 쉽게. 2년 전에는요. 대상 부동산에 비해서 기준은 100이거든요. 자, 대상 부동산에 비해서 사례 부동산이 모든 면에서 여러분 사례 부동산이 20% 뭐다?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저가일 때는 얼마?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 그럼 80분의 얼마? 100. 80분의 100은 4분의 5죠. 4분의 5니까 얼마? 1.25. 여기 2년 전에 출제된 정답. 하여튼 시험에 나오면요. 여기 사례 대상 몰라서 틀리고 고가 저가일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사정 보정 우선 했고 두 번째는 뭐다? 시점 수정의 가능성. 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시간적 유사성. 자, 한번 볼까요? 자, 거래 사례의 가액이 4억 원. 자, 요거는 뭐죠? 평가 대상 물건. 자, 작년 2018년 우리가 11월 1일에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무슨 시점? 거래 날짜, 거래 시점. 자, 문제는 내가 평가 대상 물건을 언제 평가하고자 한다? 2019년 5월 1일 평가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은 변하지 않거든요. 요건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거래 시점, 이 날짜를 모르면은 시점 수정을 못하면은 사례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래 시점 뭐 해야 돼? 분명. 이 날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거래 시점과 이 기준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근데 6개월 동안 가격이 변할 수도 거의 변할 가능성이 많죠. 6개월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 시점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해. 그래서 이 두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지수에는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례를 수집할 때는 요 날짜 5월 1일 이 날짜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
뭐 4월 27일 구하든 5월 5일을 구하든 하여튼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오차가 적기 때문에 뭐다? 효과적이다. 유용성이 높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 시점에서 거래 사례, 이 거래 사례의 가액이 사억이다. 그럼 어떻게 돼? 6개월이 지났는데 4억 변화가 없어. 6개월이 지났는데 이럴 때는 뭐다?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다. 가격이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5억이다. 6개월 동안 1억이 올랐어. 그러면 가격 변동됐죠? 이때는 뭐 해야 된다? 시점 수정을 뭐 한다?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선 거래 시점, 기준 시점 날짜가 다르죠? 네, 이렇게 시간적으로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고 또 가격 수준에 뭐가 있다? 사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의 가액을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시점 수정이라고 한다. 시점 수정의 개념. 그러면 시점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시점 수정의 방법은 이 기준연도 대비 형태의 지수로 나타내는 지수법이 있고 또는 변동률로 나타내는 변동률 적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수법에 있어서 우리가 나타나는 시점 수정치. 자, 지수법에서 나타나는 시점 수정치를 구할 때는 분모는 뭐다? 분모는 거래, 분자는 기준. 지수는 100% 기준입니다. 거래 시점의 지수, 이걸 100으로 본다면은 기준 시점에 어떻게 되느냐. 자, 기준 시점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뭘로 간다? 플러스. 거래 시점보다 거래 사례의 가액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상승일 때는 플러스로 가면 되고 기준 시점에서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뭘로 간다?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래 시점의 지수를 얼마로 본다? 100. 자, 거래 시점의 지수를 100%로 봅니다. 그러면 이 거래 시점에 거래 사례의 가액이 기준 시점에서 몇 프로? 기준 시점에서 10% 상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상승하면 뭐다? 플러스. 그럼 100분의 110이니까 1.1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네, 시점 수정할 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373페이지 보시면 지역 요인 비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요인 비교는 뭐죠? 위치의 유사성. 자, 위치의 유사성이 지역 요인 비교 가능. 자, 여러분이 용도고 주거용, 상업용 하면 어디가 비싸요? 일반적으로 통상 상업용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용도는 동일해야 돼. 그래서 사례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용도는 동일하고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지역에서 구해야 오차가 적어요. 자, 그래서 사례를 수집할 때 용도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수집할 때는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게 뭐죠? 인근 지역을 배웠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든 아니면 어디서 수집해야 된다? 동일 수급권. 사례 수집의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이 동일 수급권 내부 안에 있는 뭐에서?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인근 지역 개념, 유사 지역 개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원래 출제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인근지역 개념을 정답 물었는데 하여튼 다시 교재를 통해서 확인. 자, 인근지역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인근지역. 지역 요인인데 작년 시험에는 개별 요인으로 출제했어요.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례를 수집한다. 그런데 여러분 인근지역이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같은 동네에 있으면요. 부동산 가치 형성에 같은 동네에 있으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요인에 대한 비교 과정이 뭐가 필요가 없다. 인근지역에서 수집하면. 근데 동일 수급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다? 사례자료 수집에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권역이에요. 그럼 이 동일 수급권에 있어서 이 인근지역은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인데 문제는 이 인근지역에서 사례 수집이 곤란하다. 사례 수집이 곤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대상 부동산이 뭐 하는 지역? 그림에서 봤더니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뭐라고 해요? 유사지역. 그 개념도 많이 나오죠. 자, 그 그림 딱 보면 대상 부동산은 속하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구한다? 사례. 그러면 여러분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주거 지역. 인근 지역이 상업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상업 지역. 그래서 문제는 이때 뭐가 된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동네가 다르거든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 요인에 대한 비교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던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던 뭐는 필요하다? 지역 분석은 필요합니다. 지역 분석은 필요하지만은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지금 필요한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 자, 이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뭐다? 종합적 비교법. 자, 또 하나는 평정법. 자, 종합적 비교법은 요거거든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을 두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해요.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데 이때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할 때 분모는 뭐다? 사례, 분자는 대상. 분모는 하여튼 사례야. 그래서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무슨 지역? 유사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 인근 지역. 비교를 해야 돼. 이때 우세, 두 지역을 비교할 때 우세한가? 뭐한다? 열세한가? 여기 나오거든요. 우세 요인이 나오면은 뭐다?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뭐다? 마이너스. 요걸 가지고 계산에 들어가면 돼. 자, 평정법은 우리 비교 항목이 있어요. 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이 비교 항목이 있는데 이 평정법은 비교 요인을 전부 더해주는 뭐가 있다? 총하식.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주는 뭐다? 상승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채택하냐면 상승식을 채택.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계속 요걸 갖고 출제해요. 상승식.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주는. 요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비교 항목 보면은 행정적 조건, 환경 조건, 기타 조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물적 유사성. 자,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인데, 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요. 자, 평가 대상 물건이 석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석조 건물. 평가 대상 물건이 아파트면 사례 물건도 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례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동질, 동유형의 것을 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가능하다?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개별성이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 지역 이용과 똑같죠.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모든 면에서 비교하는 종합적 비교법. 또 비교 항목을 가지고 구하는 또 뭐가 있다? 평정법. 똑같습니다. 자, 이때 또 종합적 비교법에 의한 개별 요인 비교치. 작년에 요걸 출제했죠? 개별 요인 비교치. 분모는 또 뭐다? 사례. 분자는 대상. 그래서 사례 부동산에 속한 대상 부동산. 우세 요인이 나오면 뭐죠?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별 요인 비교치 계산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우리 저 감정평가 이론 한 1000페이지 넘는 교재가 있어요. 1000페이지가 넘는 우리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재가 있는데 1000페이지 넘으니까 뭐 한 학기 강의 못 하죠. 이 두 학기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교재에 나온 문제 있어요. 그 뭐 중간중간 예제도 나오고 뭐 하는데 그 문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숫자도 안 보고 계속 출제를 했어요. 재작년 23회든 24회인가 24회든 작년에든 그 유형이 비슷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은 작년 시험에 우리 특강을 할 때도 뭐 한다? 올해 시험은 개별 요인 비교치 출제된 문제의 사례표를 가지고 출제했을 때 이렇게 구하시오 했을 때 많이 다뤄줬어요. 왜? 출제를 하니까. 바로 작년에 출제했죠. 답 10초 안 걸려요. 표는 뭐 지문이 길어도 관계없어. 딱 요것만 알면 돼. 분모, 사례, 대상. 그래서 전제계산기만 손가락만 두드리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계산 문제 너무 선입견 가져서 무지껏 숫자만 나오면은 머리가 이제 굳어요. 이게 사고방식. 그래서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게 저는 수포자입니다. 수학 포기자. 수학도는 산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칙 영산을 하면 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선도 몰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피해. 왜? 예? 자식분한테 예? 요거 어떻게 하냐 해도 어떻게 돼? 묻는 게 제일 빨라요. 네. 이제 학생들은요 진짜 빠르게 풉니다. 여러분은 시험 문제 모의고사 치잖아요. 모의고사 치면 요거 읽는데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읽는데 5분 걸린다. 예? 중고등학생이 한 페이지 읽는데 1분도 안 걸려. 문제 딱 보고 핵심을 빨리 파악해. 국어 시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 보면 여기 답이 보인대. 딱. 예?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우리 최연소 합격자는 15살이야. 만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1차, 여름방학 때 와서 1차 공부해서 합격. 그 다음 여름방학 와서 2차 합격. 3년 뒤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1등급 들어가죠? 380
그 넘어 들어가야 400점 만점에 380 넘어야 들어가거든요. 네? 옛날에는 15등급에 옛날 내신 15등급 들어갔던 학교가 지금 1등급이야. 20몇 년 사이에 바뀐 거야지. 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부동산 학교.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이미 배우고 다 들어왔지. 네? 한 학기 장학금 주죠. 등록금 면제예요, 한 학기는. 그러니까 한 학기에 몇 학점? 옛날 22학점인데 지금 16학점. 하니까 한 학기 등록금 거저. 자격증 따면은 거기 들어가면 부동산학과 들어가면. 그리고 또 뭐다? 부동산학과 딱 들어가서 이제 뭐 한다? 이제 성적이 잘 안 좋아도 중개사 합격하면은 수시에 어떻게 돼? 인센티브 가산점이 붙어. 그러니까 합격하지. 왜요? 옛날에 임신하신 분인데 그분도 공중에서 합격했는데 이제 LH에 딱 면접을 갔어. 갔더니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애만 나오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딱 하니까 중개사청 따니까 이제 실무 한 2년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근무를 이제 합격시키죠. 중개사 있다면 갈 곳 많아요. 네? 나이 관계없어. 50세도 가요. 어디? LH 이런데.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중공무원. 그냥 어느 쪽으로? 공공주택 관리자. 국가에서 월급도 주겠다. 뭐 이건 다 나오지 뭐. 예? 예? 그래서 얼마나 좋아. 예? 밖으로 알려진 연봉은 얼마 안 되지만 딱 보너스 이런 거 받으면 연봉 예? 첫해 3,500 나오는데 기본. 첫해 경력 쌓으면 이제 더 나오겠죠. 그만큼 갈 곳은 많아요. 빨리 합격하세요.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하면요, 여러분 진짜 아파트 거래 요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할 게 엄청 많은데. 네. 여러분 앞으로 은행도요, 중개사 자녀여서 못 들어가요. 지금도 중개사 은행 직원들 많이 따지만은 왜 했냐? 앞으로 은행은요 무너져요. 외국도 그렇지만은 은행 직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모르면 못 들어가요. 왜? 부동산 담보대출 줘나 부동산 모르면 안 되지. 예? 앞으로는 대출계 위주로 재편돼 은행이. 대출계, 채권, 그리고 주식 이렇게 해서 창구 있죠? 텔러라고 하죠? 없어집니다. 앞으로 10년 텔러 다 없어져. 은행 왜 가? 텔러 스마트폰 거 다 하는데 필요 없어요. 외국에서는 벌써 인원 정리 들어갔잖아요. 은행 직원의 80% 정리하잖아요, 지금. 외국계 은행 바로 점포 없애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왜? 필요 없거든. 이제 컴퓨터 가고 다 하니까. 그래서 대출계로 가잖아요. 부동산 모르면 안 돼. 왜? 앞으로 거점하면 광명하면 한 대 딱 생겨. 각 도시에. 그럼 거기에 대출 담당, 들어와? 변호사, 법무사. 근데 대출하면 모든 걸 올 서비스 다 해줘. 누가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가 들어가야지, 우선은. 들어가야지. 아니, 자기 음사하면 그거 거래 안 되잖아. 부동산과 상담하면 요걸 해주면은 변호사부터 다 올 서비스 해주는 거야. 무료로 다 해줘. 등기까지. 그런 시대가 앞으로 3년 이내 옵니다. 여러분 합격업 그때 들어가야 돼. 뭐든데. 그거는 정년이 없죠. 매년 뭐 한다? 실적 계약 딱 하는 거야. 실적에 따라 연봉도 받고. 그래서 앞으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합격하십시오. 자, 프린트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비중가에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이런 점수 거저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여러분 또 지문 너무 길어. 박스 안에. 거래 사례 가액 얼마? 지금 니은해 보세요. 3억 원. 요게 주어졌거든요. 디귿 보세요. 디귿 사례 부동산. 사례는 분모입니다.
사례 항상 기준은 100%라고 했어요.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몇 프로? 사정 보정률 이게 10%거든요. 10%. 고가일 때는 뭐다? 고가일 때는 플러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시점 수정. 네 번째 보세요. 거래 시점은 100%,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 또 몇 프로? 20% 상승한 것으로 우리는 판명됐죠. 플러스. 상승은 플러스. 자, 그리고 미음 보세요. 사례 부동산 어디? 사례 부동산은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면 지역인 비교 과정 필요가 없죠. 지역인 비교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은 100분의 얼마다? 100. 격차가 없다는 거예요. 100분의 100.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합니다.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분모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보다 몇 프로? 모든 면에서 5% 뭐다? 열세. 열세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라. 4번 정답. 뭐 5초 안 걸리죠 뭐. 시험에 이런 걸 출제를 하죠. 본시험 가면. 그 본시험 가면요. 요게 얼마? 요걸 가지고 이제 곱해서 구하는 값 구하는 거. 그게 나오겠지 정답은. 그래서 요것만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375페이지로 가서 공시지가 기준법.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뭐를 구한다? 대상 토지에 뭐를 구한다? 가액을 구하죠. 자, 평가 대상 토지입니다.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뭐다? 표준지의 공시지가. 여러분 항상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것도 3년 전에 한번 출제했죠. 표준지 공시지가. 요걸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죠. 바로 뭐가 나온다? 시점 수정. 이 봐요. 시점 수정.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 요 순서죠. 요거 비교 표준지를 선정, 시점 수정, 요거를 개용은 5 순서 25회 시험에 출제를 자주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차 꼭 기억해 둬야겠죠. 자,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 기준법. 작년에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비교법 나오는데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순서에 따라야 한다. 비교, 요거 먼저 요거부터 나와야 되니까 비교 표준지 선정. 표준지 선정할 때 어디서 구해야 된다? 인근 지역에서. 그래서 거기 볼 때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여기서 선정한다. 만약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어. 그럼 어디서 구해야 돼? 유사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 수급권 안에, 이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 지역에서 뭐를 한다? 우리는 사례를 뭐 한다? 수집을 해야 된다. 자, 2번 시점 수정 보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에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 니은 보세요.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요 24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통계청으로 줄지.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24회 시험에 그걸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우리 한번 보면요, 우리가 요것만 개념을 잘 기억, 순서 개념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뭘 적용하는 거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알면은 구한다. 거래사례 수집 기준 4가지 기준만 알면은 요것도 다 구하죠. 요거 다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잠시 쉬고 377페이지 수익 방식 하겠습니다.